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화가 심해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럴 때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사자들도 내가 이혼하면 자녀들한테 큰 고통을 줄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는 또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계속 보여주고 이런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혼보다도 안 좋다. 그리고 자녀도 사람이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혼은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혼은. 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녀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부모의 이혼을 싫어하고, 또 부모가 이혼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거든요. 또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질 못해. 그래서 일단 자녀분들은 이혼이라는 그 사유를 이해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싫은 거죠. 항상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가 즐겁게 같이 나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그럴듯한 설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니까,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혼 부모 중에 심각하게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몇 년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봐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외도를 한 아빠, 외도를 한 엄마 이런 걸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이 생기는 거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우리 가정이 엄마한테 배신을 당했다.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 또는 거꾸로 아빠가 이제 불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상간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에 대한 또 분노감이 자녀에게까지 녹아가지고 그냥 이글이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특정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와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믿질 못해요. 상대방을. 무슨 말을 해도 믿질 못하고 비정상적인,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 소송 기간이나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거든요. 이혼 소송은. 그때 자녀에게는 큰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 거거든요. 학업이 부진하고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방황을 하니까 안 좋은 친구들한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입시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하던 어떤 성장 과정, 자기 발전을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좀 감수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하고 폭언이 많이 오고 가요. 폭언, 폭행이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잖아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슬기로운 방법, 지혜로운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때려 부수고 상대방을 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엄마가 조용해졌어. 평온이 왔네. 이거를 보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어요. 또 옛날에 배운 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아들인 대로 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 폭언 남편, 폭행 남편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볼 때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도 우울감 느껴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녀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의욕이 저하되고 이제 내향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성격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소송에서는 자녀들은 또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되느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자녀 나이가 적어도 그래도 한 아주 3살, 5살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어리니까 자녀의 의견을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크다, 나이가 10살, 13살 이 정도 되면은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 자녀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자녀에 대한 심리 조사, 가사 조사 내용으로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자녀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혼을 부드럽고 원만하고 자녀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끝내기 위해서 법원에서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그런 검사, 조사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
입장에서는 이제 눈치를 보게 돼요. 보통 이혼 소송할 때 별거가 돼 있죠. 한쪽이 A를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 가서 아이를 조사해 보면 너 이제 누구하고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정면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뭐 어느 쪽하고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보는데 약간 눈치를 봐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쪽 부모님의 비위를 좀 맞추려고 들어 자녀가. 약간 좀 슬픈데 그러다가 또 면접 교섭을 하게 되거든요. 소송 중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별거 중인 아빠도 내가 만나야 돼. 한 달에 한두 번 이혼 소송 중에. 그때도 약간 또 아빠한테 눈치를 보고 아빠를 좀 편하게 해주고 좋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돼요. 이건 전혀 예상 못한 경우죠. 이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싸우는 바람에 눈치를 살피게 됐다. 이런 아주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자녀에 대한 고통과 불이익이 너무 크기는 합니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